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해요. 이제 들리나요? 네. 어, 제가 이 전달을 꼭 해라고 하셔서 전달해요. 주차 이 근방에 안 하셨죠? 예. 주차 안 하신 거 확인되시고 혹시 주차하셨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금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하니까 많이 떨려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버벅거려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아,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희망의 마중물 ABO 채영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Y암에는요, 저는 지금 왔다 가신 저 스폰서님이 저희 그 질부거든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카가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이게 계절마다 바뀌면서 아파가지고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조카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고모, 어머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품을 먹으면 많이 좋아졌대. 그러니까 고모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병원 가서 돈 없애나 약국 가서 돈 없애나 그냥 조카한테 돈 없애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빨리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7년, 8년 그렇게 먹으니까 그때부터 아픈 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오래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지금 이제 계절로 따지면 가을로 가야 돼서 누워야 되는데 뉴트리에이트를 먹고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늙어서 돈 꾸러 다니지 말자.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집을 사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살 때 지인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같은 은행에서 일주일 차이로다가 금액을 똑같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서 이자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연봉이 낮다고 해서 이자가 높아져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저기 승진을 하시든가 연봉이 높아지면 다시 와서 얘기를 하라고. 이유는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런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혜택을 주는구나 하다 보니 제가 늙어서 어디 가서 돈을 끌려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아무런 그런 그 벌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다시 한번 고모 저랑 같이 사업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 나와서 미팅 참석하고 고모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며 그랬더니 고모 전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안 아플 때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정말 차곡차곡 세워지는 그거를 보고선 이거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호주
대자연 속에 만끽. 제가 제 버킷리스트 때 하나가 터키에 가서 이 기구 타는 게 제 꿈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케언즈에서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할 거는 옐로케어예요. 제가 이거 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동안 리더님들이 하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연에서 숨쉬는 즐거움을 찾아서 이거는 우리 아메이 모티브예요. 옐로케어의 모티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옐로케어 이제 알레르기를 비염이 뭔가라고 했더니 꽃가루 항원 뭐 이런 게 있고요. 코막힘에 뭐 생김, 염증, 재치기, 콧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코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다 그게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콧물 감기인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게 천식하고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전 국민이 32%래요. 이게 2018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없어요. 이게 똑같이 근데 아무래도 더 발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중에 영유아 청소년이 46%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나중에는 천식이 되고 아이들 성장이 많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 청소년이나 영유아들, 특히 영유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코가 헐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 코 헐어서 엄마 얼굴을 엄마한테 등기에 대서 다니는데 그냥 병원만 다녀요.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는데 18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염으로 앓고 있겠죠. 저도 안산에 와서 비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게 3월부터 5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이에요. 3월부터 5월은 황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가을 되면 단풍 구경이다 뭐에다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에서 나오는 그 알러지도 만만치가 않대요. 그리고 그 단풍이 바싹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이런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의 기능, 비염은 코에서부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코의 기능, 그래서 뭐 호흡기 기능 해서 코로 마셔서 폐로 보내는 그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코 점막에 공기나 먼지 이런 미세먼지 세균을 제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콧물에 뭐 이런 먼지 같은 게 끼어 있다 보는 게 생기는 게 코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각은 냄새를 감지해서 내려보내는 신호도 한대요. 그래서 후각은 또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준대요. 저 양파는 쓰지 말라 했더니만 썼네요. 우리 남편이 해줬거든요. 근데 얘를 또 내가 얘를 든다 그랬더니 저렇게 또 양파로 해놨네요. 저 양파는 뭐냐면은요. 제가 오래전에 그 TV에서 실험하는 걸 봤어요. 근데 쬐끄만 양파를 예쁘게 깎아가지고 눈 가리고 코 막고서 먹어보라고. 이거 사과야 사과 먹어봐 이랬더니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이 어때? 그러니까 달아 이러면서 열심히 먹다가 자 안 돼 하고 코를 풀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맵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 정도로 이 코가 후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맛에서도. 그리고 코의 정화 기능을 하면 점막 먼지 선모 이렇게 해서 세균 알레르기 유발 등을 걸러준다고 아까 코딱지로 인해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습도 조절도 해주고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를 적절히 하게 흡수하는 조절을 해주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겨울에 되게 추울 때 하면 코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런 역할에 이게 하나에서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압 조절, 귀의 이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이압은 우리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귀가 멍하잖아요. 그때 코를 딱 막고서 흥 하면 이게 뻥 뚫리는 그런 역할이 이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하고 코 반응, 감염 반응의 차이점은
감기는 코막힘 재채기가 있지만 코 반응 기염은 가려움까지 같이 되고요. 감기는 열이 많지만 코 반응 기염은 열이 없어요. 그리고 감기는 7일에서 14일 정도 약을 먹거나 앓고 나면,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저기 14일, 그다음에 약을 안 먹으면 2주 정도 감기를 앓고 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염은 수개월 동안 또는 연중으로다가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콧물은 끈끈하고 노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감기 걸려서 재채기하면 노란 콧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비염에서는 맑은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감기는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비염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에 감염 반응이란 알러지의 한 종류예요.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 점막의 특질에 대해서 감염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유전적으로 코에 약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이유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이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이렇게 감염 반응 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우리 집안이에요. 여름에는 에어컨 트느라고 문 닫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 닫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먼지로만 가득 차잖아요. 거기에 진드기가 제일 무서운데요. 그리고 이 계절성 반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뭐 봄은 오지 마, 뭐 여름은 오지 마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먼지들이 이게 가장 집에 많은 벌레예요. 저거 보니까 너무 징그럽죠. 이게 1g 속에 100마리 정도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고요. 500마리 정도는 천식을 그런 거를 발견을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54.2%나 된대요. 알러지 반응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커튼, 베개, 이불. 여러분들 이불 어떻게 말리시나요? 안 말리시나요? 아예 없으신가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가끔 저희 아파트도 할머니들이 아래층에 내려서 그 효자손 같은 걸로 막 두들기거든요. 그렇게 두들겨서 없애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때요? 징그럽죠. 근데 얘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청소를 엄청 잘할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얘가. 그래서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 아니면 습도는 40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진드기 방지 커버 사용하시는 저희 지인이 있으신데 이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닿는 게 좀 안 좋은가 봐요, 느낌이. 그리고 2주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거나 햇볕 건조를 하라 그러는데 햇볕 건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햇볕이 많이 들어와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를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무슨 땡에서 이렇게 침대를 하면은 그것도 렌탈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잖아요. 대부분. 병원 가면 기존 치료를 1차적으로 약제를 주겠죠. 항알레르기, 히스타민제. 이걸 먹으면 조롱, 구강 건조 등 부작용이 생기고요. 목마름도 있고 신경감인도 생긴대요. 그 저번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그거 봤더니만 그분이 이거를 드시고 졸음운전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지? 한블리?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약물 복용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2차적으로 이제 또 스테로이드를 제재를 해주는데 이것도 증상만 완화가 되지 완치는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호흡은 생명이다 해가지고선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우린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그 B형 같은 계신 분들은 숨 쉬는 것조차 도전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비염이 있으신데 어떤 도전을 하시냐? 아침에 일어나서 휴지 적게 쓰는 도전. 그러니까 맨날 아침 밥 차리면서도 코 풀어야 되고 뭐 하면서도 코 풀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스폰서님 가끔 흉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스폰서님이 홈미팅에 오셔서 제가 이제 청소하고 뭐하고 하다가 공기청정기를 조금 안 틀어놓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계속 코를 푸셔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추접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푸세요. 그건 먼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 먼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도 그래요. 추접은 행동을 해서 애들이 가끔은 엄마 나 밥 안 먹을래. 콧물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다 도전이겠죠.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했대. 행복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다. 그래서 AI한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호흡은 생명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줘. 그랬더니 저렇게 아주 청아한 그림을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러 속에 사면 비염은 없겠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또 아메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헌을 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식물로 9년 동안. 어느 회사에서도 9년 동안은 하지는 않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제약회사에서는 1, 2년, 짧게는 5, 6개월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연구비를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만들지만 아메에서는 9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9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강산이 바뀌기 일부 직전. 근데 요즘에는 강산이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드는 게 이 문헌이에요. 이 1단계 문헌은 자연에서 준 허브. 그래서 피카오 포레토 이거하고 계피 아세로라. 그래서 1단계에서 이게 200가지에서 3가지를 가장 좋다고 해서 그거를 추려서 3가지 식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학문학적을 검증을 했어요. 이거 피카오 프레토하고 계피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을 얼마만큼 제대로 배합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거를 인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8시간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20명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코막힘 뭐 이런 거 원인도 감소도 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알레르기 연구 재단에서 실험을 결과를 했는데 피카오 프레토는 복합물로 코 반응에 개선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UCLA에서는 메디컬 센터에서는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350mg의 그 엘로케어를 성분을 섭취한 후 8시간 내에 증상이 개선됐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 도표예요. 피카포레토의 분말을 복합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연구를 해갖고 나타난 게 따란 이거예요. 옐로케어입니다. 자연에서 숨쉬는 즐거움. 피카포렌트 분말하고 계피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 저는 계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염은 없지만 이게 가끔 한 번씩은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별 인정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있는 그 등재되지 않은 식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 재료를. 그래서 원료가 안정적이고 기능적이고 기준적인 재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이런 개별 인정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인정받았으면 이거는 그 회사만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메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약용식물로 그 피카오 프레토 분말이 이렇게 도깨비 풀이에요. 우리 소풍 갈 때 가끔 이렇게 바지에 묻혀서 오는 게 도깨비 풀이잖아요. 거기에 약용식물 중에 폴리페놀 함유리 여기 들어있대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항염증. 저희 이제 그 아시는 지인분이 당뇨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나 저기 도깨비 풀 좀 갖다가
삶아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잠시만 쉬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계피도 또 당뇨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먹으면 향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미에서 9년 동안 연구를 했을까? 그렇지 않아. 그렇다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다 먹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미에서 만들지 않아. 그리고 여기 독성분이 있다 그러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언니 힘들게 끓이지 말고 그냥 옐로케어를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당하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피에서도 폴리페놀 함유가 있잖아요. 요게 당뇨병에도 좋지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항염 여기 있나요?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고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진통에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 계피를 너무 좋아해서 찹쌀파이 할 때 계피 한번 넣어보셨어요? 계피가루? 안 넣어보셨죠? 정말 맛있어요. 계피가루 넣으시면. 그러니까 찹쌀파이 하실 때 계피가루를 꼭 넣어보세요. 그리고 폴리페놀은 이런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 영양소는 식물들에게만 있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고유를 펼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물질이죠.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카테킨, 칼시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 아세로라 체리는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 농장에서 만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냥 옐로케어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함께 하면 더 좋은 거.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먼지 나고 뭐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털고 그랬어도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하다 보면 여기 진드기, 곰팡이, 화학물질 다 있잖아요. 그걸 함께 걸러주니까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140여 가지에서 170여 가지를 걸러주는 거. 우리 점막이 촉촉하면은 이 세균이 잘 안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으면 우리 모든 점막이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옐로케어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시고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코, 건강한 삶 해갖고서 비염은 완화한 제품이 아닌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옐로케어는 그 비염 환자들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동반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